자, 이번에는 이 SCM 드래프트 2와 이유데이터 2를 이용해서 실제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스타상에서 실행 가능한 맵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돌려보는 것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타에이터 UD2 폴더 들어가셔서 맨 먼저 SCM 드래프트 2 폴더를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어 관련 설정이나 지형 같은 걸 다 만들기 때문에 시작은 무조건 SCM 드래프트 2예요. 들어가 주셔서 OK를 누르면 이제 뜹니다. 만약에 이게 바로 창이 안 뜨시는 경우에는 바로 전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이 SCM 드래프트 2나 UD2 둘 다 사전 설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먼저 맵 파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흰색 종이를 누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맵 지형을 사이즈, 뭐 가로를 길게 할 건지 세로를 길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정사각형으로 할 건지랑, 그리고 그 밑에는 약간 다양한 타일들 중에 어떤 타일로 시작할지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정글로 하면 이렇게 풀밭, 뭐 나무 이런 게 나오고, 뭐 이제 정글 타일 뭐 초록색 풀 이런 걸 깔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데저트 월드에 누르면 뭐 약간 이런 사막 같은 지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아이스 월드에 더트 하면 뭐 이렇게 약간 눈발 있는 그런 지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형 타일을 정하고 맵 크기 사이즈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고하실 게, 이런 지형 타일은 다른 지형의 타일을 뭐 저희가 쓰는 지형에 따로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의 제약도 있는 거고,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뭐 가장 기본적인 베드랜드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게 지형이 뜹니다. 뭐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서 그냥 뭐 아무거나 배치를 하고 이제 저장을 해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배치하게 되는 툴들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5가지거든요. 먼저 맨 먼저 첫 번째 맨 위에 이건 그냥 지형입니다. 그냥 다양한 지형을 깔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약간 도시 같은 게 있는 타일이라 뭐 이런 것도 되고, 물지형도 되고, 뭐 언덕도 되죠. 이렇게 지형을 꾸밀 수 있고, 두 번째는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벤트를 만드는 공간이에요. 보시면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끌면 로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로케이션들은 게임 시작하면 게임상에 보이진 않는데, 대신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는 어떤 유닛을 뭐 인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공간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어떤 유닛이 딱 생성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드래그를 해서 로케이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로케이션에 명령을 내려서 뭐 유닛을 생성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게 로케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유닛입니다. 뭐 다양한 유닛들을 그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장식물이에요. 보면 이제 이런 장식물들은 게임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서 유닛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고 뭐 아무데나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상 영향을 예를 들어 이 지형은 실제로 게임상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벽들은 유닛이 못 간다든지, 이런 물엔 유닛이 건너가지 못한다든지, 그런 약간 제약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장식물이라 뭐 어디에 깔아도 상관없고 뭐 유닛들도 다 통과해요. 그래 꾸미는 용도. 그 다섯 번째는 이제 두데드라고 해서 약간 장식물과 지형의 중간 정도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언덕 같은 거를 그냥 깔면 뭐 이런 벽 부분은 실제로 유닛이 못 지나가고, 이런 통로 부분은 유닛이 실제로 지나가요. 뭐 이런 지형 외에도 보면 뭐 이런 다양한 뭐 지형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유닛이 막혀서 못 지나가게 되고, 약간 지형물과 그런 지형의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이제 꾸며서 뭐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장을 할 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 유닛의 내추럴에 들어가 보시면 스타트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장 같은 걸 반드시 찍어줘야 이 플레이어가 게임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어를 3명 등장하고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3개 찍어주셔야 되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게 반드시 찍혀 있어야 또 이 플레이어가 게임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세이브 파일. 저장을 할 때 보시면 이 문서 파일에 스타크래프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폴더에 맵스 폴더에 들어가셔야, 여기다 저장을 해주셔야 그 스타에서 실행 가능한 이제 파일로 찾아서 이제 떠집니다.
여기에 안 넣고 뭐 바탕화면이나 다른 폴더에 넣으면 이제 그 스타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대부분 문서에 이 스타크래프트 폴더가 있는데 뭐 스타크래프트를 설치했는데도 여기에 스타크래프트 폴더가 없다 하시는 분은 한번 뭐 실행을 해주세요. 보면 이제 PC방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실행을 안 하면 이 스타크래프트 폴더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 스타크래프트 폴더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맵스 또 폴더에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 스타크래프트 폴더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도 뭐 맵을 이런 데다가 넣으면 또 검색이 안 됩니다. 꼭 이 맵스 폴더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름을 넣어서 뭐 정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그냥 1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여기 뭐 확장자가 있는데 형식이 SCM, 뭐 SCX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급적이면 이제 SCX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SCM은 스타상에 존재하는 약간 브루드워 때 추가된 유닛, 뭐 메딕, 디바우러, 뭐 커세어, 다크템플러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SCM에서는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냥 자연히 확장자를 SCX로 바꾸게 해요. 그리고 SCM 자체로는 용량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낄 거 없는 SCX로 먼저 바꿔줍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이거 제가 이제 먼저 앞서서 만들어 놨던 건데 그냥 덮어쓰기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스타를 이제 켜주시고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배틀에 들어가는 창이 뜰 텐데 저희는 테스트 창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UDP로 들어가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닉네임이 없을 거예요. 그럼 뉴 아이디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게임. 그럼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폴더가 이렇게 딱 떠 있을 텐데 여기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저희가 저장했던 그 폴더가 있을 거예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딱 창이 떠서 검색까지는 됩니다. 근데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 스타상에서는 항상 최소 2인 이상의 플레이어가 존재해야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인 이상의 플레이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 사람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사람과 컴퓨터든 합쳐서 2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맵에 사람 2명 들어갈 자리가 있고 내가 방을 파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개가 있지만 지금 이 게임을 실행하려는 건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대신 그래서 뭐 컴퓨터 하나를 넣는다 치면 나 하나랑 컴퓨터 하나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플레이어 2개가 있는 걸로 인식이 돼서 실행이 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최소 2개 이상의 플레이어를 이 에디터 상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를 넣어 볼게요. 두 번째 플레이어를 넣는 방법은 맨 위에 보시면 여기서 플레이어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찍은 건 이 빨간색은 플레이어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어 2로 바꿔주세요. 이걸 플레이어 2로 바꾸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서 뭐 만드는 유닛이나 이런 거는 플레이어 2의 유닛으로 나옵니다. 보면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스타트 로케이션도 색깔이 달라진 플레이어 2의 스타트 로케이션이 떠요. 이런 걸 이제 딱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저희는 뭐 혼자서 하는 거니까 사람 2명을 모집할 수는 없으니까 이 플레이어 2를 컴퓨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로 바꾸는 방법은 이 시나리오에 이제 호이스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팀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2P부터 8P까지 쭉 이렇게 팀이 있는데 이제 원하는 플레이어를 원하는 칸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팀 이름은 이 창 안에서 그냥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컴퓨터로 만들 이 파란색 플레이어 2를 여기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를 컴퓨터로 만들 거고 또 컴퓨터랑 플레이어랑 적으로 해야 뭐 게임이 바로 뭐 적이 없어서 그냥 승리가 뜨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바로 옆 칸으로 옮겨주세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각 플레이어들의 그 타입을 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다 휴먼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이제 이 플레이어 2를 컴퓨터로 바꿔줄 테니까 이 플레이어 2의 휴먼 탭을 누르시고 컴퓨터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X 눌러주시면 돼요. 뭐 확인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바꾸면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눌러주시고 네, 팀으로 다시 돼 있죠. 네, 다시 또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 다시 스타 창을 키시면 네, 이 미리 보기에 이제 스타트 로케이션이 2개 떠 있는 게 보이죠? 네.
팀 이름도 아까 설정한 대로 잘 뜹니다. OK를 누를게요. 자, 이제 실행은 잘 됩니다. 바로 뭔가 떠요. 뭐 적도 있고 그럴 텐데 뭐 어떻게 된 걸까? 옆으로 한번 가보면 멀쩡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뜬 이유가 아까 뜬 창이 이제 무승부라고 해가지고 게임이 이미 시작부터 승부가 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왜 났냐? 실행은 되지만 이 에디터에는 가장 기본적인 트리거라고 해서 이벤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흔히 엘리라고 하죠. 건물이 없으면 패배를 합니다. 플레이어는. 그래서 밀리맵을 할 때도 상대방의 건물을 다 부수면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걸려 있어요. 트리거가. 그런 걸 이제 그런 이벤트 조건부 시스템을 트리거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는 아까 여기서 만들 때 둘 다 건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양쪽 다 건물이 없는, 시작부터 동시에 없는 걸로 나와서 그냥 무승부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한쪽 건물만 있고 한쪽 건물이 없으면 이기는 걸로 뜨고, 뭐 저희가 건물이 없고 컴퓨터에만 건물을 깔아놓으면 저희가 지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하나 좀 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예 그 트리거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뭐 이렇게 건물이 하나씩만 있어도 플레이어 1로 하고, 이래도 그냥 바로 막 그렇게 패배 처리, 승리 처리 아니면 무승부 처리가 뜨진 않긴 해요. 근데 이 그릇 기본적인로 깔려 있는 트리거를 없애는 방법은 또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이 맨 위에 트리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클래식 맵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3개가 있어요. 이게 각각 조건, 액션, 트리거는 이제 조건과 액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거는 조건이 항상이고 액션으로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미네랄 50원씩 주는 거예요. 밀리맵에서 이제 미네랄 50 들고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건물이 없으면 나는 패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이 건물이 하나도 없으면 나는 승리한다. 이게 세 개가 깔려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으면 바로 패배하거나 승리하거나 무승부나거나 이런 거고 50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다 삭제해 볼게요. 옆에 이제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저장을 하면 뭐 건물이 없어도 빅토리가 안 뜰 수 있어요. 자, 다시 드래그해서 건물 없애는 법은 이 X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딜리트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달리 시작하자마자 뭐 무승부 이런 표시가 안 뜨죠. 왜냐면 아까 그 트리거 3개를 다 없앴기 때문에. 나중에 트리거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당장은 또 이 트리거를 한번 지운 거는 복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트리거 관련된 영상 뭐 제가 나중에 제작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한번 없애면 또 다시 복구가 안 되니까, 뭐 건물을 엘리 시키는 방식으로 뭐 게임 돌아가는 게임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지울 때 약간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SCM 드래프트로 맵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EUD 에디터 2를 실행하는 법을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맵을 만드는 방법을. 세 번째 EUD 에디터 2에서 똑같이 응용 프로그램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저번 강좌에 설정했던 대로 여기까지가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백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결된 맵, 저장된 맵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연결된 맵이라는 건 일종의 EUD 에디터 시스템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둔 맵 있잖아요. 그 맵을 이제 연결을 시키고 그 연결된 맵에 뭔가 이렇게 EUD 기능을 뭐 토핑 같이 넣어서 그걸 이제 다시 또 딱 찍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방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연결된 맵에 이제 1번을 넣어 줄게요. 저희가 만들었던
문서에 스타크래프트에 맵스 폴더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1번이 있죠. 연결된 맵도 있고, 저장된 맵은 이제 이 맵을 기반으로 EUD 처리해서 만들 맵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시면 돼요. 뭐 저희는 그냥 2라고 할게요. 저장. 그러면 이제 딱 시작은 된 겁니다. 그냥 바로 확인 누르시면 이런 설정에서 뭐 필요 없는 거는 다 사용 안 하면 처리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러면 이제 딱 뭔가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뭐 가장 간단한 기능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데이터 에디터를 들어가시면 약간 유닛의 뭐 공격 속도, 사정거리 뭐 이런 거를 막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이 유닛은 이제 히드라 리스크라고 하죠. 그럼 이제 옆에 보시면 히드라 리스크 이런 창이 있어요. 여기서 뭐 지상 무기를 확인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막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한 공격력은 15로 하고, 그리고 뭐 사정거리는 한 2배로 높여볼게요. 256 이렇게. 그리고 또 바로 X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이건 뭐냐면 그 스타상에 실행시킬 이제 새로운 그 맵 파일의 이름이 아니라 EUD로 어떤 걸 수정했는지를 그 저장하는 그런 정보, 그런 저장된 정보로서 이렇게 딱 저장하는 그런 느낌의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맵을 만들 때 뭐 관련된 자리에 뭐 잘 넣어주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숫자를 써놓을게요. 이건 이 파일을 실제로 실행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수정사항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수정사항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장한다고 SCM 드래프트처럼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디에이터는 삽입이라는 걸 별도로 눌러주셔야 돼요. 삽입을 누르면 이제 이런 컴파일이 뜨면서 소리 나면서 뜹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다시 그 문서의 스타크래프트 폴더 들어가시면, 맵스 들어가면 두 번째 이 파일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EUD가 적용된 파일인 거예요. 이 1번 파일은 EUD가 적용 안 된 파일이라 뭐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 EUD가 적용된 2번 파일은 저희가 아까 뭐 히드라 리스크 공격력도 바꿨고 사정거리도 늘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돼 있어요. 다시 스타크래프트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2번 파일이 새로 생겼죠. 크게 눌러줍니다. 자, 똑같은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히드라리스크 사정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실제 사정거리보다 훨씬 멀리서 히드라리스크가 공격하는 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실제로 히드라리스크가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정거리를 2배로 늘려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네. EUD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스타 SCM 드래프트 대충 어떻게 깔아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EU 데이터 삽입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이거 알아봤고, 나중에 뭐 맵을 이제 수정한다 할 때는 이제 에디터를 켜서 이것들을 그냥 다 저장했으니까 한번 꺼보고, 나중에 내가 다시 이 파일을 뭐 찾아서 수정을 하고 싶다, 좀 이어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똑같이 SCM 드래프트를 가서 자신이 저장한 그 확장 그 맵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불러와 주시면 돼요. 이제 2번은 EUD 파일이라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파일을 하시면 이 SCM 드래프트로만 적용된 이 사항이 불러와지죠. 이제 EU 데이터로 수정하려고 할 때는 똑같아요. 여기서 이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맵 파일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수정 정보를 저장한 그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숫자 맞춰서 저장했던 거, 이걸 누르시면 이 사항이 불러와져요. 그러면 이걸로 또 뭐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거 막 수정하고 또 삽입 누르면 그 수정 사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EU 데이터랑 SGM 드래프트 이용해서 기본적인 맵 실행되는 것까지는 이제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뭐 좀 더 디테일한 기능들, 뭐 간단한 트리거라든지 아니면 뭐 유닛 뭐 능력치 설정하는 법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